여러분 반갑습니다. 행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퇴직 이후에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. 혹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성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겠습니다.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는 혹시 이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은 사실은 젊었을 때 그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. 돈이 많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그러겠죠.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단 말이죠.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몸 관리하고 하신 분들은 퇴직 이후에 60이 넘어서도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, 젊었을 때 이제 퇴직 준비를 잘 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.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어떤 거냐면, 모든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다가 집중하자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건강도 젊었을 때는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막 운동도 좀 빡세게 하고 좀 색다른 운동도 하고 이제 그랬고,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돈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저축도 많이 하고 어디 투자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는데, 이제 퇴직한 이후에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, 현상 유지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살자, 이제 이런 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. 근데 이거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노후의 그 생활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. 현상 유지에다가 중점을 둬라, 이렇게. 그런데 의외로 보면 사람들이 현상 유지보다는 젊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지 건강도 좀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돈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, 퇴직 이후에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잘 되느냐, 또 진짜 더 건강해지고 또 돈도 더 많이 모으느냐,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퇴직 이후에 오히려 현상 유지도 못 해가지고 겉에서 보기에는 말짱한데 속으로는 막 병 들어가는, 막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막 병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전부 다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허세를 퇴직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이다,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다시 해서 퇴직 이후에도 부리고 있는 허세의 유형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그 소비의 허세예요. 소비. 이제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거의 뭐 절반, 3분의 1 이렇게 줄잖아요. 그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.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. 이 사회가 퇴직자들에게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막 내주거나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. 그런데 수입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씀씀이는 똑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죠?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당연히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이렇게 골프를 나가려고 한다든지, 차를 그냥 뭐 G80 같은 거, BMW 뭐 이런 거 막 빼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끌고 다닌다든지, 식사 한번 하더라도 꼭 그냥 고급 식당에 가서 먹으려고 한다든지, 옷을 하나 사더라도 아주 그냥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좀 더 메이커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, 그래서 메이커 있는 거 아주 고급스러운 걸 산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.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머니 트레이너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식대는 자기 그 수입의 30%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허세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차는 6개월 봉급보다 비싼 차를 타면 허세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문화생활도 자기 수입의 15% 이상을 지출을 하면 허세. 그 다음에 주거 비용도 수입의 15% 이상을 지출하면 다 허세라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저도 이제
뭐 퇴직하자마자 이제 뭐 핸드폰 비용도 줄이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살 때 이제 가능하면 좀 저렴한 걸로 사려고 하고 차 비용도 좀 줄이려고 하고 음식 비용도 좀 줄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, 내가 그래도 퇴직하고 나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허세가 좀 있었던 것 같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그런 그 자기 벌이보다 의외로 큰 씀씀이 이렇게 현직에서 부렸던 허세를 그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퇴직을 했다면 첫 번째 그 소비 허세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. 그래야 퇴직 후에 내 자신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소비의 허세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투자의 허세예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또 집도 여기저기 옮기면서 좀 투자 개념으로 사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제 하잖아요.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. 이제 퇴직금 받아서 뭐 조그마한 뭐 식당을 차린다든지 또는 어디 무슨 뭐 주식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제가 주변에서 그런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물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옮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정말요. 손해를 다들 손해 보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에요. 이제 많은 그 퇴직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. 퇴직 이후에 투자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다.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투자들을 막 해요.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거냐면 자기하고 정말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. 그리고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곳에 누군가가 그런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슴없이 몇 천만 원, 몇 억씩 막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. 이거는 다 투자의 허세예요.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퇴직 이후에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.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다.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혹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직업의 허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요새는 이제 60은 청춘이라 그래가지고 재취업들을 하거든요.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회사에 뭐 이사로 갔다, 뭐 감사로 갔다, 고문으로 갔다,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무실도 차리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래요. 그런데 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해서 가잖아요. 그러면 이게 말이 좋아서 고문이고 이사고 무슨 뭐 회장이고 연구소 소장이고 그렇지 다 그 벌이가 다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곳, 300만 원 이상 주는 곳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. 퇴직자를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게 막 써주는 그런 이 사회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벌이가 뻔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문임네, 회장임네, 또 무슨 감사네, 어디 또 뭐 연구소 소장임네 이래가지고 이 직함은 아주 고고하거든. 직함이 고고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. 그 모양도 갖춰야 됩니다. 그 직함에 맞는 모양. 그러니까 옷도 잘 입어야 되죠. 먹는 것도 잘 먹어야죠. 고급스러운 데 가서 먹어야 돼. 사람 만날 때 안 마셔야 될 차도 마셔야 돼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사실은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하는데 내 행동은 정말 고급스럽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성공한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더 웃긴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. 그래서 거기에 잠깐 사람이 현혹돼요. 이게 제가 주변에 보면 무슨 뭐 어디 이사네, 감사네, 무슨 어디 뭐 전문위원이네 이렇게 이제 취직하는 분들이 있어요. 다 보면 속빈 강정이에요.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. 차라리 정말 몸으로 때우는 뭐 어디 공장에를 들어간다든지 경비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실속이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
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직업의 허세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퇴직 이후에 허세의 유형 중에 소비의 허세, 그 다음에 투자의 허세, 그리고 직업의 허세,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. 이게 빠져 있으면 그 노후의 삶, 다시 이야기해서 퇴직 이후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져요.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 허세, 세 가지 허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한번 늘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